12가는 자, 여기 타이틀에 보시는 바처럼 어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의 어순인데 여기서 어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걸 간접 어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간접 어문은 일반 어문문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던 일반 어문문이 명사절로 바뀌어서 다른 문장의 필수 요소가 되는, 즉 다른 문장의 어떤 성분이 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간접 어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간접 어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문문 자체가 두 가지가 있죠. 어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따라서 어문사가 있는 간접 어문문과 그 다음에 어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if나 whether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간접 어문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여기에서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어순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어순. 즉 말의 순서를 주의하자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어문문은 간접 어문이 어문사가 있는 어문문이든 없는 어문문이든 어문문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문문은 다 도치구문이에요. 주어 동사가 바뀌는 것을 도치구문이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치구문이 뭐 부정부사 도치구문, 장소부사 도치구문, 보호대 도치구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문문의 도치구문이 가장 기본적인 도치구문의 어떤 정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간접 어문이 되면 일반 보통 어문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접 어문이 되면 주어 동사가 바뀌질 않고 평서문의 어순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걸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에 앞서서 왜 이렇게 쓸까를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생각해 보면 어문문을 도치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어문문에는 어문 부호가 붙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나라 말에도 어문 부호가 있고 영어에도 똑같은 어문부를 쓰는데 왜 똑같이 분명히 영어와 한글이 다른데 왜 이 부호는 똑같이 쓸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문 부호라는 것은 영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처음부터 쓰던 기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말을 할 때는 묻는 말이라는 것을 억양을 달리하거나 뭐 강세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상대에게 이게 질문을 하는 말이라는 것을 표시가 가능하지만 글로 쓸 때는 이게 어문 부호와 같은 어떤 특정한 부호를 쓰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과 그 다음에 묻는 말을 구별하기가 아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묻는 말, 즉 어문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도치구문을 썼다 이 말이죠. 즉 도치구문의 원조는 바로 어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접 어문이 되면 왜 평서문으로 돌리느냐? 자, 뜻은 직접적으로 원래 독립적으로 어문문으로 쓰일 때나 간접 어문으로 쓰일 때나 뜻은 어문문이라는 그 어문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어문문이 더 이상 다른 문장의 어떤 일부가 되어서 종속절로 사용된 이상 이거는 더 이상 독립된 어문문으로서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평서문과 똑같이 어순을 돌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문문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 전형적인 도치구문을 사용하는 것인데 간접 어문으로 바뀌면은 일반 평서문의 어순과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문문을 도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것이 어문문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어문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를 바꾼 도치구문인데 이렇게 간접 어문으로 써버리면 다른 전체 문장의 어떤 일부 요소로서 즉 명사절로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더 이상 독립된 어문문이라는 자격을
일종의 박탈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업무문이라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서문의 여순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은 업문사가 이끄는 명사들의 어순을 여기서 주의하자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과에서 학습 목표는 첫째, 어문사가 들어있는 간접어문을 이해하고 두 번째, 간접 어문은 평서문의 어순과 같다. 그죠? 즉, 도식어문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문은 주어 동사가 바뀌는데 간접 어문으로 바뀌게 되면 그 어문문 자체가 더 이상 독립된 어문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고 평서문의 어순으로 되돌린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과에서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 대표 문항을 보면서 여기서 조금은 연습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현대 기술이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라는 말 자체가 업문사이겠죠. 어떻게가 영어로 how죠, 그죠? how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왔는지를 이랬어요. 이 자체가 어문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속하는 명사절이죠. 그죠? 따라서 어문의 뜻은 있지만 뭘 주의하자? 어문문처럼 주어 동사를 바꾸면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뭐가 돼야 될까? 현대기술. 얻는 이가 현대기술이죠. 그죠? 이게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들어 왔는지를 이라는 말이 여기서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문사고, 간접 어문이든 직접 어문이든 어문사는 언제나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나가겠죠. 그죠? 이 정도 감을 잡고 여기에 주어진 말을 비례를 해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문사 how가 제일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되는 modern knowledge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오겠죠. has made가 현재 완료죠. 그 다음에 our life가 요거의 목적어고. 그래서 현대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는지, 어떻게 만들었다고? 보다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죠. 여기 made는 오형식 사역동사의 의미를 지니고 여기에 목적어고 여기에 목적어의 보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봅니다. 2번 문제에서는 이것을 어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어진 질문에 보면 주어진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완성하라 이야기는 주어진 질문을 답변을 보고 질문을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그녀는 생각한다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의 교훈이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결국 어떤 말이 될까요? 자, 봅시다. 자, what does she think? 여기서 보고 보세요. 무엇을 그녀는 생각하느냐? 그 무엇이 뭐죠? The lesson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래 되죠. 자, 여기에서는 does she think라는 말은 일종의 삽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가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what the lesson of the story is라는 말이 이 부분이 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교훈이 what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그녀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질문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질문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요 what이 이 질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 테스트 문항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에서는 여기 보시면 그 동사가 위에서처럼 요 C가 타동사이므로 그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게 즉 간접 어문이 목적어 자리에 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면 이 think도 똑같이 이것처럼 타동사예요. 뭐뭐를 생각하다. 그런데 위에와 다른 점은 이 어문문이 이 자리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여기 어문사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죠? 요게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럼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 요 대표로 뭐 3가지 정도가 적혀져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적어보면 believe라든지 그 다음에 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imagine이라는 거죠. 상상하다. 그 다음에 suppose도 뭐 상상하다죠. 상상하다. 그 다음에 guess, 추측하다. imagine, suppose, guess가 조금씩 다 비슷한 뜻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think, 요 5개 동사 있죠. 자, 그래서 believe, imagine, suppose, guess, think 이 5개 동사예요. 이것을 묶어서 흔히 비스겟 동사라 뭐 이렇게 이름을 부십니다. 암기하기 좋게. 약간 어그로입니까? 어그로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비스겟 동사입니다. B-I-S-G-T 묶어서 비스겟 동사라 이렇게 이름 붙이게요. 이 비스겟 동사 자리, 즉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어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이 왔을 때는 어문사를 문두로 이동을 시킨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시키지 않으면 틀린 문장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어문사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뒤에 있는 것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does she think, 그 다음 what the lesson of the story is 이렇게 적었다 합시다.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런 문장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말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쓰면 질문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 부분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생각은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생각이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교훈이 뭔지를 생각이나 있느냐, 결국은 뭐 제대로 알기는 아느냐라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말의 뉘앙스나 말의 어떤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뭐라고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어문사가 이렇게 앞에 나가면 이제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그녀는 생각하느냐. 그녀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녀의 의견, 생각을 묻는 거예요. 자, 느낌이 말의 질문의 어떤 의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문사를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이동했을 때와 달라진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질문의 내용, 답변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어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생각은 하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했으면 yes나 no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yes, she does라든지 no, she doesn't이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대답이 안 돼 있죠. 그녀의 생각으로는 그녀의 의견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답을 하는 거니까.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틀렸다기보다는 내용이 다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라 했습니다. 밑줄을 긋고라 했으니까 꼭 꺼야 되겠죠.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 질문을 내용을 보고 그 질문대로 답을 해야만 안전합니다. 고치긴 제대로 고쳤는데 그 밑줄을 안 껐다고 감점을 한다든지 혹은 좀 어떤 경우에는 재수 없으면 뭐 틀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끊고 바르게 권장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try to accept the value who are you. 아, 여기가 이상하다. 그죠? 여기는 분명히 accept and value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어문사, 주어 동사. 즉 간접 어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어순이 잘못됐다. who you are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Do you think what the most amazing thing in your life is? 이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가 약간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기보다는 말의 느낌이 좀 다른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여기에서는 취지가 틀렸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스겟 동사죠. believe, imagine, suppose, guess, think와 같은 비스겟 동사 다음에 어문사, 주어 동사가 왔을 때는 어문사가 문두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the most amazing thing in your life is?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은 문장이다. 그죠? 자, can you guess라 했어요. Can you guess? How the matter at the center of the earth i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 how라는 어문사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how라는 어문사는 뜻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나타내는 어떻게 라는. 하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얼만큼이나 이렇게. 그래서 방법을 의미할 때는 how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나 어느 정도라고 의미할 때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나옵니다. 알겠죠? How old are you? 몇 살 먹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 형용사나 부사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뭘로 취급해야 된다고? 어문사 구라고 취급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처럼 그래요. How hot이죠. 얼마나 뜨거우냐 이렇게. 여기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어문사 구로 보고 그 다음에 the matter at the center of the earth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How hot can you guess the matter at the center of the earth is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지구 중심에 있는 금속이 얼마나 뜨겁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추측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 guess 이렇게 나가겠죠. I guess.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뒤에 이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Photograph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part. 자, 사진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뭐에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이해에. 자, 뭐에 대한 이해냐? 자, 여기 of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여기서는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뒤에 간접 어문이 나오는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다 이 말이죠.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로 서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앞에서처럼 어떻게 how 주어 동사. 여기 works는 여기서 주어로 명사로 쓰인지 동사로 쓰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뒤에 the science라는 말이 여기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로 써 있겠죠. 따라서 어순이 잘못된 거다, 그죠? 자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How the science works 이렇게 되겠죠. 과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5번입니다. A prehistoric garbage dump is particularly fascinating, for the archaeologists can learn a great deal about. 자, 요거도 4번하고 똑같네요.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어문사절이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문사, 주어 동사. 여기 how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다. 그죠? 뒤에 형용사는 부사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Asian people 주어로 쓰시고 요게 지금 과거니까 과거 did를 없앤 대신에 요 live를 뭘로 바꿔야 되겠죠? liv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앞에 거는 주어 동사 어순을 써야 되는 거 아는데 앞에 거를 없앤 대신에 do나 does를 만약에 없었으면, did나 does를 없앴으면 뒤에 있는 동사를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앞에 거 없애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이제 평범한 원문사 어순을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2를 가봅시다. 배열 영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주어진 우리말과 주어진 영어를 비교해서 빠진 부분이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용을 보면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라는 말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문장을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라는 자체가 이제 어문문이다. 그죠? 어디서라는 말이 이제 어문상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간접 의문의 어순으로서 여기 I asked가 사형식 동사고 원문이 목적어고, 그 다음 in English는 여기 이제 부사입니다. 영어로라는 부사고, 요거 다음에 여기 뭡니까? 목적어, 직접 목적어겠죠. 그지? 직접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니고 간접 어문이 들어가는 거니까 명사절로서 어순을 주의하면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어문사가 먼저 나오고 버스를 타야 하는지라 했으니까 타야 하는지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중첩되어 있죠.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는지, 타야 하는지라는 게 의무의 뜻이니까 조동사 should, 그 다음에 catch,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뒤에는 the bus to get to the museu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그랬죠.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새로운 연구는 제시한다 이랬어요. 자, 새로운 연구는 제시한다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완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주어가 얻는 이가로 보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는 이게 주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목적어가 되는 것 같아요.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보통 depends on 이런 표현을 쓰죠.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죠? depends on. depends on도 하나의 타동사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의 패턴이 되겠다는 정도는 예상을 하고 가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주어에도 그렇고 목적어에도 그렇고 이 안에 자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술어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라는 어문사, 무엇을이라는 어문사가 각각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어도 목적어도 둘 다 간접 어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how we observe 보는지, 무엇을, 세상을, 일단 여기까지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depends on 뭐뭐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what we want from it,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누가 우리 세대의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니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최고의 영화 감독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겠죠. 요거를 잘 감안해서 해보면, 자, 제일 처음에 who, 누가, do you believe, 너는 생각하느냐, 누구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 다음에 the best movie director of our generation is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까지가 주어가 되고 여기에 동사가 되겠죠. 아까 앞에서 배웠던 비스겟 동사죠. believe, imagine, suppose, guess, think. 그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왔을 때 업무사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죠? 이동하는 거. 그래서 누가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3입니다. 자, 여기서는 배열 영작보다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거겠죠.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 조건을 잘 봐야 되죠. 단어가 추가가 가능하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의문사를 반드시 꼭 넣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간접 의문의 어순을
로 문장을 써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when you are with people we love to talk with.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be with, 같이 있었을 때, 즉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다 이랬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냐?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얼마나 많이 먹는 중이냐? 얼마나 많이 먹는 중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얼마나 많이니까 의문사부터 먼저 와야 되겠죠. How much? 먹는 중이냐 했으니까 we are ea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비교적 뭐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 자, 긍정적인 태도라는 건 중요한데 왜 중요하겠냐? 여러분의 태도가 당신의 신체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진 말은 뭐냐면은 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했어요. 이 말이 빠진 것 같다. 그죠?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은 뭐 as well a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여기에 지금 보기에 없으니까 단어를 추가를 해라 했으니까 as well as라를 그냥 통째로 넣으면 되겠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PPT 화면에는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적어 넣어 볼게요. as well as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how you appear 이렇게 했죠. 어떻게 당신이 appear 보이느냐. 여기서 appear라는 건 남에게 뭐뭐처럼 보인다. 남에게 어떻게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남에게 이랬으니까 여기 보이죠? to others. appear to others.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CMA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에 as well as가 빠져가지고 약간의 어떤 혼란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는 있으니까 막 크게 지장 없을 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 여기 가리니까 조금 치워볼게요. 자, 너는 가장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생각하니라는 말이 나오고 비스개 동사를 뭐 써야 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이랬어요. 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요게 저 부분을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짐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생각하니까 do you think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생각하니까 do you think 이렇게 그죠? do you think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물론 요거는 뭐 여기 적을 필요 없이 쌤이 미리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where do you think 그죠? 생각하니 뒤에 이제 뭐가 일단 연결되니까 원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말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비스개 동사가 왔으니까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죠. We should go. 그죠? We should go.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To enjoy the most beautiful fall leaves.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12과 간접 의문문의 어순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